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이현승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저는 유명한 콜택시 서비스 우버에 대해서 최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버와 우버 운전자 간의 고용관계의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버 서비스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고 우버와 우버 운전자 간의 법률적 관계에 대한 미국 내의 논란을 정리한 후 점차 도래할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서의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버는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서비스인데요. 기존의 택시나 고급 리무진 이외에 일반 승용차로도 승객을 태워 운송 서비스를 하자는 아이디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활용하는 우버 앱을 통해서 승객과 가장 가까운 일반 승용차를 연결하여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승객이 지불한 요금의 20%를 가져가는 사업 모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버의 이용 절차는 간단합니다. 승객이 우버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름, 기타 신용정보 등을 입력한 다음 배차 신청을 하면 배차된 운전자의 정보가 승객에게 전달되고 이후 운전자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면 요금은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신용카드 정보로 자동 결제됩니다. 우버는 2009년 창업한 이후 5년간 총 65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2015년 7월 말에는 기업 가치가 5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어 페이스북보다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버 서비스는 일반 승용차로 여객 운송 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도시들에서 불법으로 규정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우버 운전자들이 각 주의 노동위원회나 고용부에 자신들이 우버의 피고용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톨게이트 비용, 기름 요금 등의 차량 유지비를 청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버는 우버 운전자들을 파트너라고 호칭하면서 약관에서도 파트너와 도급 계약 관계, 즉 그때그때 특정한 업무, 운송 업무를 맡기되 구체적인 지시는 없이 운전자가 알아서 일하며 일한 만큼 지급하는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버 운전자들은 우버의 경쟁 회사인 리프트 앱을 깔아서 리프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운송 서비스 요청도 수행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버는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기술 플랫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캘리포니아주 노동위원회는 우버 운전자가 우버의 피고용인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위원회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고용관계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적용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운전과 같이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지만 사업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부분이라면 사용자의 통제가 적다는 점은 고용 여부 판단에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버 운전자는 별다른 경영 능력은 없지만 우버 측의 사업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또한 우버 앱이라는 필수 요소가 우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운송 서비스에 필요한 통제는 우버에 의해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승객이 평가한 평점 4.6 미만인 운전자의 우버 앱 사용을 금지하고 운전자에 대한 자체 심사도 실시하고 요금도 결정하는 등 근로조건도 실제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버 운전자가 우버에 고용된 것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러 부대 비용을 운전자에게 지급하라고 우버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플로리다주 고용부는 지난 9월 30일 캘리포니아주의 결정과는 반대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먼저 도급 계약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운송 서비스 요청을 수락하거나 운송을 어떻게 할지는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니 업무 수행에 통제가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해서 우버 운전자는 피고용인이 아니니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요금 결정권은 고용관계 판단 시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제외했으며 우버가 채택하고 있는 동적 요금제도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증거 중 하나로 든 점이 특이합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보급과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달로 우버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해서 택시 산업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버 운전자라는 신종 직업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버도 택시 회사들과의 경쟁, 그리고 리프트 같은 경쟁 회사들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요금 인하 등 우버 운전자들의 소득에 직접 악영향을 주는 결정을 해왔고, 이에 대해 운전자들은 자신들이 우버의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버 측은 사업 초기부터 기존 노동법에 따른 보호를 우회하고자 우버 운전자들과의 관계를 도급 계약 관계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노동 환경에 대해 미국 각 주의 행정기관의 판단이 계속 엇갈리고 있고,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우버와 리프트에 대한 2건의 집단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우버의 노동 환경은 우리나라의 골프장 캐디나 레미콘 기사와도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이처럼 국내에서도 고용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가 많이 있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비록 우버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지만 국내에서도 비슷한 서비스가 새로이 등장할 수 있으므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입법 논의 과정에서 우버와 같은 케이스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